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책을 읽고 난 후에 요약을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말하자면 책 요약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책을 요약하는 저만의 노하우, 저만의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요약하는 방식으로서 나름의 원칙이 있다면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일단 첫째, 할 수만 있다면 책 속의 사례나 문장들은 최대 2-3문장 이하로만 인용할 것. 단, 핵심 개념어 같은 단어는 열회, 단어는 무제한 사용 가능. 그 이상 인용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내 방식대로 표현과 내용들을 패러프레이징 할 것. 둘째, 저자의 주장을 단 한 문장으로 메타 컨셉화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걸 길게든 짧게든 실제 한 문장으로 어디에든 써볼 것. 그리고 그걸 틈틈이 상기해서 기억해 둘 것. 셋째,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 한 문장을 설득력 있게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는 논거들을 대략 A4 용지 1장 내지는 2장 정도 분량으로 구체화할 것. 다만 책 속의 논거를 활용하되 이 역시 반드시 패러프레이징 할 것. 통으로 베끼지 말기. 그리고 넷째, 이 책의 주장이 진짜 맞는 건지 의심해 볼 것. 나아가 이 의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은 주제나 소재를 다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학자나 책이 있는지 알아볼 것. 그리고 이런 안티테즈가 진짜 있다면 이걸 반영한 발제문 만들기. 바로 이 4대 천왕의 원칙입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삘이 좀 오지 않습니까? 제 책 요약법의 특징이 사실 제 채널에서 책의 정언 코너를 즐겨보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4대 천왕의 원칙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제 책 리뷰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논리와 체계,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나 순서 등이 모두 바로 이 4대 원칙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책 속의 문장이나 사례들을 웬만해선 잘 인용하진 않죠. 대부분은 제 식대로 바꿉니다. 패러프레이징, 자기 표현화를 하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발제문까지 만드는 것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 1에서부터 4까지의 원칙을 전부 통틀어 딱 한마디로 개념화할 수 있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바로 재구성이에요. 한번 읽었던 책을 나만의 메커니즘으로 재조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거론하자면 카핑하지 않기, 베끼지 않기예요. 책 속의 인상적인 구절이나 문구, 사례 등을 필요 최소한도로만 인용할 뿐 나머지는 다 패러프레이징, 즉 자기 표현화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꺼운 책 전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압축하고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새 판을 하나 짜는 겁니다. 자신이 읽은 책에 나만의 탈을 씌우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판을 짜고 탈을 씌우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게 하려면 남들처럼 그냥 여기저기 밑줄 긋고 메모하고 첨부 한데 모은 다음 그걸 쭉 읽듯이 영상을 찍거나 글을 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어? 이런 수고로움을 감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2가지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이래야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2번째 이유, 이래야 그 책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암기력을 발달시켜도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분명히 이런 기분일 거예요. 막 책을 읽으면서 한창 몰입해가지고 밑줄도 긋고 거기에다 메모도 하고 사례들에다 형광펜으로 막 동그라미도 치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복판에서부터 뿌듯함이 밀려오면서 자신의 정신세계가 유리 없이 막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 같죠. 그리고 절대 이 기분, 이 순간을 내 뇌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지식과 개념들이 영원히 담겨 있을 것 같고 방금 막 이렇게나 길게 읽었던 문장들이나 사례들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중에 천재처럼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만 같은 Dream of Dream. 그렇죠?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때요? 그 수많았던 밑줄과 메모, 사례들 다 귀신같이 기억이 납니까? 절대 아닐걸요. 그러니까 인용을 최소화하고 재구성, 재조직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용 같은 의존형 기억들은 본질적으로는 단기 기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책을 정리할 땐 나만의 리듬과 호흡으로 책 전체를 일종의 축소판으로서 재구성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 바로 이 재조직 방식이 암기를 하지 않고도 기억을 오래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은 가져오되 표현은 내 것으로 재정비를 한 거거든요. 이 재정비 후 과정에서 책 속 콘텐츠가 내 머릿속에 조각되는 겁니다. 속칭 뇌새김의 과정이죠. 뇌에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책 속의 핵심 내용들 중에서 무엇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무엇을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셀프 검증도 돼요.
제가 전에 제 채널 속 다른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메타인지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글쓰기랑 발표만큼 확실한 척도가 되는 것도 없어요. 거의 결정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표현화, 다시 말해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책 전체를 한 장짜리로 재조직하는 요약법이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책 요약법으로서 가장 궁극의 책 정리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암기력을 높여서 기억력을 향상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레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올바른 방법을 찾고 그걸 반복해서 훈련하세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한데요. 전 진짜 암기법에 집착하는 공부법만큼 자기 스스로를 로 만드는 공부법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암기법이 개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의 교육이나 시험 제도는 뭐 더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 내가 지금 읽은 책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일부라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 있는지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다면 그 반대 주장을 하는 책으로서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든가 공리주의의 장점을 역설한 책도 한 번쯤은 찾아보는 거죠. 뭐 다른 분야로서 경제학을 예로 들자면 우파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의 저서를 읽었다면 반대 진영학자로서 스티글리츠의 그것도 한번 겸독해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대부분의 책은 부분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의 하나를 따로 찍을 예정이기는 한데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선 간단히 일종의 코션 하나만 잠언처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든 그걸 무조건적으로 찬양한다거나 그걸 우상화하는 일을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책을 너무 다 믿진 마세요. 완전 무결하고 고결한 뭐 단 한 권의 인생책 이런 건 없어요. 책도 그냥 인간이랑 똑같아요. 책도 인간이 쓴 건데요 뭐.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첫째, 인용하지 말고 패러프레이징 해라. 둘째, 저자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메타 컨셉화하라. 셋째, 한 장 분량으로 메타 컨셉을 다시 논증하라. 마지막으로 넷째, 안티테제를 찾고 발제문으로 딴지를 걸어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한번 책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이제부터는 한 번 읽은 책 절대 까먹을 일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